이곳 제한속도 50입니다. 네, 불박차가 50보다 빨라 보이진 않아요.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차로 들어갔죠. 쭉 가는데 트럭이 너무나 갑자기 들어와서 트럭한테 빵 할 시간도 없었고 핸들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미리 보일까요? 자, 여기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기서 그리고 1초 만에 내가 피해보지만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는 당연히 100대 0이죠. 저렇게 갑자기 대각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트럭은 아유 100대 0은 아니죠. 방어 운전을 못했잖아요. 저 트럭이 깜빡이 켜고 안 켜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깜빡이 켜도 미리 보이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죠. 트럭 깜빡이 켜나요? 깜빡이 켜나요? 깜빡이도 안 켰네요? 네, 안 켜고 들어옵니다. 이 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입니까? 아니면 90대 10입니까? 예,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 저 정도는 피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90대 10이라는 분이 4%. 저건 어떻게 피해? 100대 0이지 96%. 못 피해야 할 것 같죠? 저 앞에 차가 이만큼 거리가 있는데요. 나 쭉 가면 되는 거죠. 쭉 가면 되는데 여기서 쭉 가는데 이때 보이겠죠? 이때. 그로부터 1초 만에 나는 피해보지만은 그냥 쫓아서 날 때립니다. 이 사고 분심이 갔어요. 60도로라네요. 제한속도. 네, 제한속도 50인 줄 알았더니 제한속도 60도로에서 50으로 갔대요. 근데 그러면 뭐 속도 전혀 문제되지 않죠. 차량이 밀고 들어오는 거 보고 피하느라고 왼쪽으로 트느라고 빵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죠. 소심위에서 분심이 갔더니 90대 10, 재심에서 90대 10 나왔어요. 야, 이거 분심이가 무조건 과실 나온다 그러더니 정말 가면 안 되겠네요. 예, 소송해 줄 수 있느냐? 소심이 나왔을 때 소심이 끝나고 나 곧바로 소송 가고 싶다. 재심 반드시 거쳐야 된대요. 그건 보험사 측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소심이 다음에 이심 중에 재심이 갈 수도 있고 곧바로 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재심이 나오고서 안 가려고 그런 거 억지로 해서 소송에다가 소송 갔습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가 아니라 분심 결정은 트럭이 앞에 있었다. 불박차 속도가 빨랐다. 불박차가 뭐 60도에서 50으로 해서 뭐가 빨라요? 트럭이 앞에 있었다고. 앞에 있으면 무조건 90대 10인가요? 아이고 참. 어떻게 피해 1초 만에? 못 피하죠.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갔는데 아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9월 25일 날 변호사님 90대 10으로 판결이 나왔어요. 1심에서도요. 예, 역시 분심이 갔다가 가면은 분심이 들렸다 가면은 법원에서 분심이가 그대로 하는 경우가 제법 많죠. 분심이 의견과 같음. 예, 판결문에 그래 나와요. 분심이 결정, 분심이 과실비율 같음. 이런 식으로 쓰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분심이 가면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분도 분심이 안 갔으면 100대 0 될 수도 있었는데 분심에서 90대 10이니까 분심이 변호사님들이 최소한 5분 내지 6분이잖아요. 소심이 1분 내지 2분, 재심이 4분. 아이고 교통사고 그거 많이 소송하는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2번이나 거쳐서 90대 10인데 에휴 내가 뭐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도 그냥 그대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항소는 안 했다네요. 항소까지 갔어야 되는데 에이. 그런데 여기에서요. 내가 30만 원 냈어요. 자기 부담금. 30만 원. 30만 원 중에서 2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90대 10이니까. 30만 원 다 받아야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했나 했더니 우리 보험사가 그 얘기했대요. 아니 왜 우리 보험사는 얘기해요? 자기 부담금은 상대 보험사 상보, 우보가 아니라 상보에게. 왜냐하면 상대 보험사가 30만 원 보관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만 원 보관하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누구 주려고? 내가 달라면 나한테 주려고. 근데 보험사 30만 원 우리 보험사도 준 모양이에요. 아이고 상관하지 마세요. 다 내놓으라세요. 우리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에 판결문에 마이너스 30만 원 돼 있어요. 그거 보관하고 있는 거. 그거 내 돈이니까 내놔라. 그럼 줍니다. 당신들 보험사 줬는데요. 웃기지 마. 내 거 내놔. 그럼 줍니다. 우리 전설이 있었죠? 소리엘님의 전설.
상대 보험사에 달라고 그러면 3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준다 그러면 제가 소송해 드릴까요? 30만 원 소송해 드릴까요? 수임료 33만 원. 네, 최저 수임료가 30만 원이죠? 부가세 3만 원.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30만 원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하도 보험사들이 하도 깨깨깨깨깨거리니까 제가 30만 원에 소송해서 30만 원 받아드릴게요. 이렇게 보험사에 얘기해 보세요. 상대 보험사한테. 한 변호사한테 30만 원 수임료 내면 30만 원 받아준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 수임료는 다시 그 보험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0% 이기니까요. 결국 저한테 준 30만 원 다시 그 보험사 또 받습니다. 그 상대편 보험사도 60만 원 내야 돼요. 60만 원 두 번 내야 돼요. 자,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어떡할래? 얘기해 보세요. 좋게 얘기하세요. 무섭게 얘기하지 마시고 좋게 부드럽게. 한 변호사가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데 우리 보험사 30만 원 줬든지 안 줬든지 관계하지 않고 무조건 이긴데 자 30만 원 주세요. 주세요? 싫어요? 그럼 나중에 60만 원 내야 될 텐데요.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되셨죠? 예.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겁니다. 판결문에 마이너스 30만 원 돼 있잖아요. 예컨대 내가 30만 원 내고 우리 보험사에서 100만 원이 있읍시다. 100만 원. 계산해 드릴게요. 이거 꼭 해야 되나요? 한 번 더. 쉽게 생각해서 수리비가 총 수리비 100만 원. 내가 30만 원 자기 부담금. 우리 보험사가 70만 원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 합치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0.9 마이너스 30만 원 이꼬로 60만 원. 즉 우리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도 60만 원 받아옵니다. 30만 원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요 30만 원 누구 주려고? 요거는 상대 보험사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주는 거예요. 상대 보험사는 90만 원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100만 원에 90%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딱 보관하고 있으면서 60만 원은 우리 보험사에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준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주면은 30만 원 다시 돌려줘야 돼, 우리 보험사가요. 이해되시죠? 이거 수십 번 한 거예요. 예. 우리 보험사 아니라 상대 보험사한테 30만 원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이곳은 부산 기장입니다. 거기도 기장도 대게가 상당히 유명하죠. 부모님께 대게를 좀 이렇게 사드리려고 자,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어요.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부산 기장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이래요. 근데 다음인데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해서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가겠습니다. 자, 네, 이제 쭉 가고 있습니다. 쭉 오토바이 나오죠, 오른쪽에. 오토바이 이런 헬멧은 헬멧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여기서 나 정상적이죠. 내가 뒤에서 오던 차랑 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 뒤에 차가 안 와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저 오토바이 보이죠? 오토바이가 여기서 우회전에 들어옵니다. 오토바이가 쭉 들어와서 자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 깜빡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피할 수 있나요? 오토바이가 2차로 똑바로 2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죠. 저랑 쭉 갈 줄 알았는데 여기로부터 몇 초 만에 1초 좀 지나면 사고 납니다. 예. 오토바이는 2차로 그냥 쭉 가도 되는데요. 깜빡이 없이 쑥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보험사는 60대 40을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분심이 갔어요. 분심이 갔더니 불박차는 오토바이의 진로의 변경, 오토바이가 진로 변경을 인식 가능하다. 오토바이가 앞에 있었다. 앞에 있었으니까 피할 수 있었어야지. 왜 못 피했어? 또 오토바이는 잘 넘어져. 오토바이 잘 넘어지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약자 보연치? 그런 것 같아요. 분심에서는
오토바이, 불박차 오토바이가 앞에 서 있었지 않냐? 오토바이가 진로병에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었어야지. 왜 예상 못했어? 그리고 오토바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조심했어야지. 그래서 70대 30이다. 분심이. 그래서 이분께서 제목이 뭐냐면 한심한 분심이에요. 네, 한심한 분심이. 이분께서 한심한 분심이라고 올려주신 게 바로 그래서 아니 앞에 있었으니까 오토바이가 대각선으로 들어올 거 생각했었어야지. 그건 바퀴가 두 개라 잘 넘으면 되잖아. 70대 30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100대 0이지. 분심이 70대 30 적당하다. 투표 시작. 네. 예전에 태조왕건의 궁예 김영철 씨 그분이 괜히 바구니가 있구나. 네, 관심법. 관심법으로 보면은,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네. 저게 깜빡이 안겠죠. 쑥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그걸 관심법으로 알 수 있다는 분도 계시네요. 4%. 오토바이가 쭉 가면 되는데 깜빡이 없이 거기서 쑥 들어올 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100대 0이라는 견이 96%입니다. 저는 저거 96% 의견과 마찬가지로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송 가시라고 그랬죠. 소송 갔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 갔는데. 소송 갔는데 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 어제 12월 11일. 변호사님, 1심 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심이랑 똑같이 70대 30이래네요. 예, 1심에서 분심이 결과랑 같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진짜 이렇게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특히 판결문에서요. 제가 30%인 이유가요. 이륜차를 발견하고도 왜 서행하지 않았느냐. 이륜차가 있으면 서행하래요. 신호등 있는데 저쪽에서 이륜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봤으면 서행해야 됐대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절구를 돌려야 되는데 절구를 어이가 없으니까 손으로 절구를 돌려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차로에서 정상 중인데요. 아니 옆에 우회전 들어온 차가 저 골목에서 2차로 들어온 차가 있으면 무조건 서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가 있으면 무조건 서행해야 되나요? 저 10년 넘게 운전했지만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나름 불박 사고 영상 많이 보면서 교통법규를 일반인 치고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와, 제가 아는 상식과 판사님의 상식 그리고 분심이 변호사님의 상식과는 많이 달라서 흔들리네요. 어쨌든 어찌됐든 되었든 저는 바로 항소갈 생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2심까지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2심까지밖에 안 돼 소액사건은요. 만약 2심에서도 제가 잡힌다면 대법원의 상고까지도 하고 싶습니다만 대법원은 못 가요. 과실비율에 대한 건 대법원에는 없다 생각하십시오. 과실비율은 항소심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소 결과 나오면 또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하하하.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11월 27일 날 선고됐습니다. 1년에 200 몇십만 건이나 돼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불박 차량 전방에 막히는 게 없었다. 시야 제한이 없었다. 영상에 의하면 불박 차량 교차로 진입 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그래서 70대 30이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앞이 잘 보인다. 오토바이 보인다. 서행해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 법원 판결대로 하면은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무조건 속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이야. 오토바이가 보이잖아. 속도 줄여. 야, 참. 분심이 결정문이 아니고요. 법원 판결문입니다. 앞이 잘 보인다. 교차로 진입할 때 우회전에서 도로에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근데 왜 서행하지 않았느냐? 아니 오토바이 2차로 갔잖아. 2차로. 나는 1차로.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우리는 갈 길이 달랐다. 어쩌라고요? 항소심 판결이 기다려집니다. 제한속도 60이네요. 불박차는 제한속도 60에서 60 안 됩니다. 한 54 정도? 신호에 따라 정선으로 가는데요. 어떤 차가 쭉 들어오는데요. 보시죠.
자, 여기서 이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요. 나중에 욕하는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쭉 갑니다. 쭉 가서 녹색 신호죠. 1차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합류대 들어온 차가 있죠. 합류대 들어온 차가 여기서 아이씨 여기 나오죠. 네. 그래도 비상등 켜주네요. 네. 그래도 네. 아이고 예. 그럼 여기 좀 다시 들어가죠. 예. 그래도 깜짝 놀라죠. 여기서 꽝. 다시 한번 여기서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요. 저 2차로에서 들어온 차가 깜빡이도 없어요. 깜빡이도 없이 2차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예. 깜짝 놀랐죠. 예. 네. 여기까지. 예. 내가 1차로 가고 상대차는 2차로로 와야 되잖아요. 2차로 가야 되는 1차로에 쑥 들어요. 깜빡이를 켰으면 내가 대비했을 텐데. 이씨. 본인이 변호사님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욕이 나왔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변호사님, 제한속도 60에 저 54로 가고 있었어요. 항상 유튜브 보면서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저거 진짜 제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저거 어떻게 만약에 저러다 그냥 저차 제가요 좀 빨리 피하지 않았으면은 사고로 이어질 뻔했잖아요. 왼쪽에 차가 없어서 제가 틀었죠. 순간적으로 왼쪽을 탁 봤더니 그 사이드미러에 안 보여서 틀었어요. 만약에 차 오고 있으면 저 차 들이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 사고 났으면 저한테 과실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욕설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저 차는 두 개, 저쪽에 합류돼서 들어오다 한꺼번에 두 개 차를 쑥 들어왔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차 깜빡이도 없이 들어왔는데요. 상대차 깜빡이도 없이 대각선으로 들어온 이 사고 났다면 100대 0일까요?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 있을까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88%는 100대 0이다. 12%는 불박차한테도 조금 잘못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분한테 2번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오토바이랑은 좀 달라요. 오토바이는 2차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들어가면서 보시죠. 어떤 상황인가요? 쭉 가면서요, 여기서요. 요 차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물론 저 차 없어도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런 게 뭔가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 차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도가 제법 빠르죠? 쭉 오면서 상대차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차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들어올 때 이 각도도 보세요. 각도 좀 삐딱하죠? 삐딱하고 속도 빠르고 여기서 이 차가 이런 상태에서 1, 2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빠르게 앞에서 다가오는 차가 있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빵 한번 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 물론 100대 0 볼 수도 있지만 10 내지 20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합류해서 빠르게 들어온 차, 그 차에게는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요. 뭐가 다를까요? 보시죠. 불박차 직진 1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가 들어오죠. 오토바이가 이때는 헬멧 벗겨지고 여기서는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 오토바이 몸집이 작고요. 그리고 속도가 여기 천천히 들어오잖아요. 저 골목 쪽에서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요. 서 있다가 이제 출발해요. 서 있다 출발하면서 충분히 오토바이가 작고 여기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토바이 너는 금방 골목길에 출발했으니까 2차로 들어가. 나 1차로 그냥 정선으로 갈게. 정선으로 갈때 깜빡이도 없이 이거는 아까 거랑 비슷하지만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바이가 섰다가 이제 출발해서 이 넓은 2차로를 남겨두고 왜 쑥 들어왔느냐. 요거는 100대 0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고요.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서 쭉 가면서요.
앞에 녹색 신호, 네, 1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들어온 차가, 자, 좀 쭉, 나보다 상당히 앞에서 쭉 속도가 빨라 보이고, 예. 네, 사고 났더라면, 만약에 사고 났으면, 요번 사고는 안 났어요? 여기서는요,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네, 쭉 오면서, 아까 오토바이 섰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쭉 2차로 가면 되는데 왜 들어왔느냐고. 이거는 저 각도상, 이 도로의 넓이, 차의 크기, 그 다음에 이 노란 차, 이런 걸 감안할 때, 저 차가 대각선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럴 때 미리 빵 해줬더라면, 미리 대비했더라면 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오토바이는 제가 100대 0이라는 의견이고요. 요거는 불박차에게 10%, 많으면 20%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미묘한 차이,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똑같아. 내가 볼 때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좀 차이가 나긴 나네. 오토바이 섰다가 막 이제 출발하는 거고, 제 의견에, 수긍이 간다 하시는 분이 동그라미. 오디오가 없습니다. 오디오는 없는데요. 상대차에서 빵 했는데 상대차 계속 들어왔대요. 상대차의 영상을 보면은 빵 소리가 들릴 텐데, 불박차에는 빵 소리가 없습니다. 이 차로가 나중에 두 개 차로로 넓어져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차로가 두 개 차로 나눠집니다. 이분은 좌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자,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로 계속 가는데요. 여기에서 넓어지죠, 차로가? 넓어지는데 빵 했는데도 쫓아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저 트럭 어디서 들어오나요? 처음에 쭉 가면서 저 트럭 여기 있네요. 여기서 들어와서 1차로 가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는 3개 차로죠. 근데 나중에 4개 차로까지 늘어나요. 네, 좌회전차로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가면서 저 트럭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로가 넓어져요. 넓어져서 나는 일리 가려고 그러는데 이 차는 직진할 거고요. 나는 좌회전 차로로 갈 거고요. 트럭은 아까 거기서 대각선으로 들어오고요. 예, 트럭이 깜빡이는 켜고는 있습니다. 깜빡이는 켜고는 있지만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저 차 나는 쭉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트럭이 오면서 빵 쫓아와서 나 멈추는데 쫓아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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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럭 아저씨 현장에서 자기 바쁘다고 보험사 안 부르고 그냥 갔어요. 보험사 안 불러주고 그냥 가고요. 불박차는 망가져서 차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트럭 아저씨가 자기가 피해자래요. 왜 나를 보고도 왜 뻔히 보이는데 나를 왜 들이받아 봐 내가 앞에 있잖아 내가 앞에 있잖아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나이가 어린 젊은 여자라서 여자 운전자라서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만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요. 예.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한테 전화하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집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하고요. 그래서 트럭 아저씨는 먼저 디스 어피어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대각선으로 들어온 트럭의 100%입니까?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트럭 100%다라는 의견이 74%입니다. 트럭 나빠요? 트럭이 더 잘못했지요. 26%입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이걸 판단 못하고요. 경찰에서 누굴 가해 처리하는지 보고 판단한대요. 보험사 직원들은요. 판단력이 무진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신중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신중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신중합니다.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언제까지?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네가 잘못했어. 네가 가해자야. 네가 피해자야. 이걸 결정해 주기 전까지는 기다려 보십시다. 경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요. 경찰에서 혹시 경찰이 불박차 보고 전방주의 태만 그러면서 불박차를 가해자라면요.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가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 직원들이 그래요. 아니 과실 비율은 보험사 직원 더 잘 알잖아요.
경찰은 누굴 처벌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거고. 그리고 벌점 부과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그건 경찰의 나름대로의 지침에서 하는 거죠. 그 경찰에서 가해자 됐다고 그래서 과실이 더 많나요? 아니죠. 다를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 직원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차가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4%, 이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6%. 결국 이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당연하죠. 저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 칸 한 칸 들어야죠.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건 도로 횡단이나 마찬가지죠. 안 보여요. 깜빡이 백날 켜보세요. 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 이거 보세요. 이때쯤 보였겠죠.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거요. 그래서 100대 0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100대 0보다는 불박차한테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한 20%에서 많으면 30% 정도? 그게 뭘까요? 아직까지 차선이 나눠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넓어져요. 넓어지지만 요 차는 요 트럭을 보고 멈춥니다. 근데 불박차는 못 보죠. 요 차 앞에 다른 차가 있나? 그런데요. 나는 1차로로 가면 돼. 좌회전차로 가면 돼. 좌회전차로 가는데 여기서요. 여기서 나눠지잖아요. 여기서 나눠지는데 아직까지 두 개처럼 나눠지기 전이니까 조금 앞차 뒤에 따라가셨더라면, 그리고 그 차를 지나칠 때 혹시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요 차 여기를 지나칠 때 혹시 뭐 있나 좀 봤더라면 그 아쉬움이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이 좀 시야가 안 되니까 그럼 저 차를 들어오고 빵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빵. 각도가 이상하니까. 물론 여기서도 요 차가 열리 들어간 줄 알았겠죠. 근데 여기도 직진차로요. 뻔히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쪽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 속도를 좀 천천히 가면서 안 보이는 데서 그 아쉬움. 저는 불박차기 한 20%, 많으면 30% 보고 싶습니다. 항상 차로가 나눠지는 곳, 두 개로 넓어져. 그렇더라도 그 차선이 딱 그려진 그 전에는 조금 앞차랑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시고요. 그 차를 지나칠 때도 좀 더 천천히 확인을 하면서 지나가면은, 그러면 사고 안 났으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트럭이 잘못했죠. 당연히.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 갑니다. 여기서요. 네, 황색 전멸등 있네요. 저기 지나서 아니 저 빨간 차는 어디서 나온대요? 여기서 저기 나올 수 있나요? 보세요. 교차로는 여기에요. 여기 교차로 여기. 요 교차로인데 좌회전하려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돌면 이렇게 중앙선을 물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온대요? 아니 좌회전하면 이쪽으로 나왔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는데 저 차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나를 보고 서 있나 보다. 서 있다가 이때 이렇게 들어오면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 속도 60이에요. 불박차는 55로 가고 있었습니다. 위에 속도 나왔어요. 네, 불박차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갔습니다. 황색 전멸등. 그러나 교차로를 막 지나서 나가려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70대 30 얘기하고요. 우리 보험사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바퀴가 오를 땐 100대 0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90대 10은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상대는 좌회전할 수는 있지만 왜 좌회전을 저런 식으로 해요? 왜 저렇게 나오면 중앙선 물게 되잖아요. 중앙선 침범하게 되잖아요. 아니 왜 좌회전할 때는 이쪽으로 왔었어야지. 왜 일부러 돌아와요? 투표해보겠습니다. 좌회전차 100% 잘못이다.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투표 시작. 100대 0이라는 의견과 90대 10이 반반이네요. 100대 0이다. 50%, 90대 10이다 50%. 저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저 차가 우회전했으면 사고는 안 나죠. 저 차가 우회전하면 1, 2가죠. 그럼 나는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가 브레이크 잡고 저 차 앞으로 빠져주면은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틀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있어요. 요 차까지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 근데 저기서 좌회전 들어오면은 나한테 완전히 바리케이트. 어떤 분은 저 차가 좌회전에 우회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90대 10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100대 0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 있던 차, 서 있잖아요.
저 서 있으면 왜 서 있겠어요?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좌회전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좌회전이 안 돼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할 차가 저기서 서 있으니까 나를 보고 서 있나 보다. 왼쪽 깜빡이도 안 켜고 있잖아요. 나를 보고 서 있나 보다 싶은데 여기서 튀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이 멀리에서 여기서 저 차한테 빵빵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저 가도 돼요? 천천히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100대 0이라는 의견입니다. 좌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서 있다 갑자기 나한테 기습 공격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부 판사 저 차가 삐딱하게 저렇게 서 있으면 여기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번 빵 해줬어야지. 그래서 90대 18 판사도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 사고 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왕복 4철에서 차가 공사구간에서 좁아지네요. 좁아져서 이제 차 두 대나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쭉 갑니다. 이러.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서요. 차를 가고 있다가 공사구간이에요. 공사구간에서 오른쪽 공사구는 길이 좁아졌어요. 길이 좁아지고 여기서는 황색 전멸, 황색 전멸 신호등이 있고요. 서 있던 차가 서 있었어요. 오른쪽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저 차 다시 한번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요. 깜빡이 켜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맞은편 차 지나가니까 나 좌회전해야지. 그러면서 서 있던 차 불박차는 못 보고 때립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어떻게 생긴 곳이냐면은 약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가는데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죠. 서 있던 차가 지금 푹 때린 겁니다. 푹. 여기 황색 전멸등이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요. 상대 측에서 황색 전멸등. 나한테는 등은 없어요. 이 차 나올 때 조심해서 서 있다가 이 차 지나가자마자 나를 못 보고 푹. 이걸 이제 내용 파악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사고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요.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4철에서 길이 좁아지죠? 좁아지고 저기 깜빡이 킨 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한속도 60도로에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100대 0 주장하고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직진 대 좌회전이다. 80대 20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보험사는 아니 너 서 있었잖아. 서 있는데 내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푹 들어오면 어떡해. 난 너 계속 서 있을 줄 알았지. 이런 의견인데요. 자, 그린 거 보셨고요. 투표 보겠습니다. 100대 0이다. 80대 20이다. 그 중간 90대 10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투표 결과. 여러분들의 98%는 100대 0. 그 중간인 90대 10이 2% 있습니다. 100대 0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저도 마음은 100대 0입니다. 마음은 100대 0인데 100대 0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갑니다. 여기서 가는데요. 쭉 갈 때 여기 차가 깜빡 요 차. 여기 좌회전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요 차는요. 요 차 지나가면 그냥 들어와야지 하고 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차가 혹시 나를 못 보면 어떡하지? 여기 또 공사 구간이라서 이런 게 있어서 서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서로 시야가 방해됐으니까 여기 지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빵 한번 해줬더라면서 가볍게 빵 한번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마음은 100대 0이 싶은데 100대 0 아닐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상대가 좌회전하려고 저렇게 서 있을 때 가볍게 빵 한번 해주면 이와 같은 사고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 100대 0입니다. 그러나 법원 가면 100대 0 아닐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가 있는데, 자, 요거. 이거는요, 저기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우회전하면 사고 안 나고요. 안 날 수 있다고 내가 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거는 제가 백대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공사구간 일어날 때 그쪽은 공사구간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상대차가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고 왼쪽 깜빡이 켜고 있고 저 차가 혹시 한쪽만 보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미리 빵 해줬더라면. 그래서 요 사고와 아까 보신 사고, 밤에 일어난 사고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똑같아 보이면서도 차이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백대형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 차가 여기서요 계속 서 있어요. 서 있고 좌회전은 안 되는 곳이잖아요. 좌회전하려면 이쪽으로 꺾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요 차가 뭐 생각하고 있나? 우회전하면 만약에 우측으로 헤어지면은 이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되니까요.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저 차가 들어오더라도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이 차 앞으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내가 오른쪽 공간을 피하든가. 그래서 이 사고는 제가 백대형 의견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듯 하지만 그러나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가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앞에 차를 따라가는데 앞에 차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앞에 차. 이 정도면 거리 충분하죠? 네. 앞에 차가 가다가 트럭이 멈춥니다. 가다가 트럭이 멈춰서 나도 멈출 거예요. 브레이크등 하나만 들어오네. 멈췄어요. 근데 바로 후진등? 빵! 이런. 아니, 자, 보세요. 멈추니 나도 멈췄어요? 곧바로 후진등? 네. 이 사고. 보험사에서는 100대 0 인정했대요. 쓰자마자 그냥 바로 후진등. 100대 0 인정했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저런 차도 있으니까 앞차랑 거리를 두고요. 이때쯤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저 차 후진할 때 내가 빵빵 했으면은 이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죠? 앞차랑. 신호대기에 걸려서 멈추면은 그냥 가서 여기에 한 2, 3m, 3, 4m 뒤에 서도 돼요. 또는 오토바이가. 근데 이럴 때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내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이라니까 이제 과실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후진할 때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마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면 후진하려면 비상등 먼저 켜고 뒤를 확인하고 후진등 켜야죠. 그리고 뒤로 올 때 조금씩 해야죠. 여하튼 100대 0으로 보험사끼리 정리가 됐다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12월 9일 날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사고가 한 번 더 있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통원 치료 중이랍니다. 근데 같은 보험사예요. 이럴 때 치료나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난 9월 달에 사고 났고요. 또 사고 났는데요. 아픈 데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 걸 먼저 합의해야 될까요? 이번 걸 먼저 합의해야 될까요? 다친 데 어디인지 볼까요? 자, 100대 0은 인정했습니다. 다친 부위 같은 곳인가요? 오늘 확인해 100대 0을 바로 인정했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요. 그전 사고로 다 아픈 부위가 대부분. 근데 이번 사고로 조금 더 시큰하고 뒷목 좀 뻐근하고 지난번과 같아요. 자, 치료가 필요하면은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다친 부위가 또 아프면 지난번 사고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번 사고로 아픈 부분은 이번 사고로 치료받으셔도 되고요. 합의를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 거 합의가 똑같은 데 다쳤으니까 지난번 거 합의하고 이번 사고는 계속 또 이번 사고로 또 치료받으셔도 되고요. 합의를 하려면 지난번 걸 먼저 합의해야 됩니다. 전제는 두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보험사가 지난번 건 끝. 지금부터는 나 지금 아픈 건 지금 사고로. 그런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중 걸 합의했어요. 예, 보험사 담당자가 하나는 우선 합의해야 된대요. 병원에서도 하나는 합의하래요. 나중 걸 합의했어요. 거꾸로 하셨군요. 거꾸로. 같은 보험사가 괜찮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고로 뒷목이 좀 뻐근한 거랑요. 손목이 좀 시큰거리는 거랑 빼면은 허리랑 고관절,
지난번에 아픈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지난번보다 지금이 조금 더 추가된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한쪽은 빨리 합의해버렸습니다. 저번 사고로 안 좋은데 치료가 문제라서요.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이럴 때요. 먼저 걸 먼저 합의하는 게 좋죠. 먼저 거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건 끊고 요번에 또 아픈 거 지금 또 치료받으면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고를 90만 원에 합의하셨대요. 근데 첫 번째 거 사고를 합의하시는 게 더 옳고 두 번째로 치료를 계속 받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보험사니까 괜찮은데요. 다른 보험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같은 보험사면 이게 나중 걸 먼저 합의하든 앞에 걸 먼저 합의하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어차피 치료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난번 사고랑 요번 사고랑 다른 보험사면 그때는 같은 부위, 다른 부위면 다 따르죠. 지난번에는 목을 다치고 요번 다리 다쳤다. 그럼 목은 목대로 치료받고 다리는 다리대로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다친 부위가 같을 때 대체로 비슷해요. 그럴 때는 내가 장애가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소송할 거냐 안 할 거냐. 장애가 예상되면 소송까지 갑니다. 장애 안 남으면 소송 못 해요. 소송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둘 다 합의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 이 사고로 장애가 남았다. 예컨대 목을 다치거나 허리 다쳤을 때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로 장애에 대해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못해요. 근데 소송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지난번 거 합의했잖아요.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소송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장애 지난번 거야. 왜 나한테 얘기해? 또 두 번째 걸 합의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지난번 사고에 대해서 내가 소송하잖아요. 그러면 너 지금 장애는 두 번째 사고 거야. 나 때는 장애 없었어. 이렇게 서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둘 다 합의하면 안 돼요. 소송 안 하고 내가 장애도 없고 그럴 때는 먼저 거를 합의하고 종결하고 두 번째 거로. 왜냐면 병원에 가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어디 아파요? 목 아파요? 허리 아파요?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아플 수도 있지만 이번 사고로 또 가서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어중간할 때는 어느 쪽을 하나 먼저 합의하지 마시고요. 보험사 다닐 때 양쪽 보험사 지금 부르세요. 같이 삼자 대면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지난번 사고는 여기서 합의하고 지금부터 우리 보험사 책임질게요. 또는 이번 사고 경미하니까 두 번째 사고는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치료해 줄게요. 어중간할 때는 삼자 대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섣불리 원원적으로 합의했다가는 서로 핑퐁 되고 피해자만 바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신중해야 돼요. 보험사랑 합의하면 한 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두 번 사고했을 때 어느 쪽으로 합의하느냐. 이것도 한 번 합의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만 바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저는 의견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앞에 차가 누구랑 사고 나나요?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예. 빨간불에 멈췄는데요. 자전거가 괜찮은데? 보행자 건너가고 또 사고 없네요? 뭐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빨간불이에요. 이미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앞에 차가 정지선에 멈춰야 되는데 그냥 쑥 뒷범퍼 있는 데가 정지선이에요. 그럼 이만큼 들어갔죠?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러면 됩니까? 애들이 갑자기 쭉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횡단보도에 침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고조치. 경찰에서 경고조치만 했어요. 정말 이 영상이 경고조치로 끝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요. 건너편은 아파트입니다. 횡단구간이 짧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또 경우에 따라 무단횡단 툭툭툭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이 상황을 경찰에서는 상황이 경미하다. 그래서 경고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경찰서 누구누구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차량, 앞 차량 2차죠? 2차? 네, 2차. 적색 신호에 정선을 다소 넘어 정차한 것으로 보이나. 다소. 확실하게 넘었어요. 확실하게 넘었는데 다소 넘어 정차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다른 보행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고 처리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신호위반 맞죠. 정선에 멈춰야 돼. 정선을 지나간 거. 만약에 황색불이 바로 켜져갖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넘어갔으면 그건 아니죠. 근데 아까부터 빨간불이었어요. 정선에 멈춰서 정선 넘어간 게 그게 신호위반입니다. 정선 위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간불인데 정선 넘어가면 그건 신호위반이고요.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정선에 멈추지 않고 들어갔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고요. 하나는 신호위반, 하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건 신호위반이에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 또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일단 경고 처분한 거로 보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뒤늦게 멈추다가 갈려다가 신호위반 하려다 안 되니까 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제대로 처벌해야 되는데 또 사고도 발생되지 않고 많이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일단 경고 처분한 건 보입니다. 근데 경찰은 경고 처분도 기록에 남는다네요. 다음에 또 있으면 누적되면 그땐 또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또 안내문도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다만 지난번에 왕복 8,000원 넓은 길에서요. 녹색불에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잖아요. 우회전했어요. 우회전할 때 여기서 왕복 8,000원에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막 건너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지나가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단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사람이 여기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럼 멈췄어야 된다. 차가 다 지나가더라도 중앙선도 안 왔었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우회전해요. 예, 우회전인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였는데 사람이 건너갔어요. 사람이 저쪽에 가길래 그래서 우회전해서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되돌아올 수도 있는데 왜 갔느냐 그러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은 거기 섰어야지 왜 갔느냐. 그게 단속된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여기서 좌회전 차들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나 이제 우회전해요. 좌회전차를 지나가고 우회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뭘 땀을 딸고 있었는지 얼굴을 이러고 있어서 사람이 안 건너길래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 서 있지 않느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지나간 거 이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그래 단속된 거. 그렇게 단속을 해요. 보행자행 방해가 안 됐는데도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다.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요. 횡단보도 지나간 자동차 운전자를 쫓아가. 왜 안 돼? 글씨가 안 써지네? 운전자를 따라가라고 할까요? 운전자를 보행자 보호 위반 단속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도 아니 보행자의 방해가 안 됐는데도 하여튼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단속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예. 그랬더니 제 생각은 사고가 발생 안 했다고 경고 처분이면 사고 날 때까지 단속 안 한다?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들 위험으로 빠뜨리는 생각입니다. 뒤에 있어 애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횡단보도 막 뛸 수도 있는데 횡단보도 가려면 안 되잖아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항은 경고 처분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요. 나중에 저런 차 때문에 우리 애들이 횡단보도 신호만 보고 빨리 가자 하는데 어떤 차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그럼 애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 처분은 아니다 싶네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열받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어, 다시. 그랬더니 그 처리는 인천 빵빵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또 같은 데 처리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후 답변입니다. 민원인께서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제보하신 사실, 접수로 뭐뭐뭐뭐 해당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민원인께서 지목해 주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에서 신호위반에는 해당되지만 위반이 경미해서 스마트 국민제보 담당자 경고처분 안내해드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의하면 여기 경고처분할 수 있는 게 처리 지침이 있네요. 여기에서 첫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부득이해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황색불이 금방 켜졌다. 끼익! 멈췄는데 조금 넘어갔다. 그런 건 안 되겠죠. 제가 이 시행규칙 142조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예컨대 여기 앞에 주차된 차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간다든가 그건 부득이한 경우죠.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 행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또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또 지방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승인하에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 단속 장비를 사용해서 단속한 경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함으로써 경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처리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신호위반한 차, 정선 넘어간 차, 빨간불에 정선 이전에 정차하지 않고 정선을 다소 넘어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나 그러나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 통행에도 방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교통단속 처리 지침을 근거로 경고 처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단속은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하지 않고 교통단속은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없어도 시민의 감시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 조치만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네, 이해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새벽 1시 1분이네요. 멀리서부터 빨간불에 다소 넘어간 것도 아니고 산타페가 저 정도 넘으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과연 신경이 안 쓰일까요?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할 경우 경고 처분하나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사고 나면 항상 말 바꾸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쁘고 매번 이런 식으로 바쁘죠. 이렇게 처리할 거면 도대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취지가 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목적지 찾습니다. 도대체 개인 시간 내가면서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신고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통단속은 위반자 말 그대로 위반했고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위반에는 경고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분 의견에 찬동하는 분 계시고요. 이거 너무 심하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과 경고 처분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저 멀리 있어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자동차 지나가는데 쫓아와서 단속하고 보행자 지나가고 새로 건너는 사람 없어서 저쪽 저만큼 건너가길래 왕복 8차로였던 것 같아? 그때서 중앙선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건너는 사람 없어요. 저쪽에 오는 사람 없고. 그래서 우회전인데 딱 단속해요. 뭐라 그러냐면 최소한 중앙선 넘어갔어야지 라면서. 보행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근데 지나가던 경찰차, 지나가던 경찰 오토바이는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누구한테 위험이 없었어. 사고 없었어. 여기 좀 위반돼 있지만은 위험하지 않잖아. 어떤 경우는 경고 처분, 어떤 경우는 단속. 좀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지금 앞차를 경고 처분을 끝내는 게 옳은지 아니면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옳은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다만 저한테 올라오는 영상 중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정지선 통과하는 게 신호 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있었지만 그럼 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있으면 서야 돼요.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저만큼 건너가면 가잖아요. 이쪽으로 올 때 멈추는 거잖아요. 몇 번 영상이 이제 좀, 이거 제가 단속당하는 게 맞나요? 그런 영상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그때는 단속됐는데 이건 단속 안 한다? 근데 이번 사고, 이것도 꼭 단속을 해야 될까? 경고 조치면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불박차 택시입니다. 택시 갑니다. 택시 가도 어떻게 될까요? 자, 밤 11시가 다 됐는데요. 이런. 다시 보세요. 자, 택시가, 자, 갑니다.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 가는데, 피했는데도 쫓아와서. 무단횡단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 빨간불에 저렇게 오는 거예요. 저렇게 와서 순간적으로 보고 내가 핸들 틀었는데 계속 나한테 달려듭니다. 이번 사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에 생생하게 찍혀 있습니다. 보시죠.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 유도탄이에요. 유도탄처럼 미사일처럼 달려옵니다. 자, 맞은편에서 오던 차인데요. 맞은편 차에 저 앞에 무단횡단자가 걸어가네요. 그죠? 여기. 예, 걸어가요. 처음에 걸어가다가 이제 뛴다고 서 있었어야지. 거기서 서 있어야지. 여기서 예, 여기 뛰기 시작해요. 이야, 이런. 아니, 무단횡단 자체가 잘못됐죠. 늦은 밤에. 무단횡단 자체가 잘못됐고요. 여기서 자, 걸어가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걸어가요. 차가 저 멀리 있구나.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그럼 뛰려면 이때 뛰었어야죠. 근데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중앙선에서 멈췄어야죠. 근데 계속 가요. 그러다가 왜 이때 뛰나요? 왜 이때 뛰나요? 왜? 자, 걷던 무단횡단자를 피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뛰면서 미사일처럼 돌변해서 내 차로 돌진했습니다. 불박 제한속도 50도로인데 조금 빨라 보여요. 그 사람을 피했어요. 근데 미사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내 술을 드신 것 같아요. 저 고의로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경찰이 그건 아니래요. 예, 영상 보면 고의로 그런 것 같은데 저게 판단이 잘못돼서 그래요. 술 취하고 걷다가 차가 오네 빨리 걷는지 뒤늦게. 근데 불박 택시 입장에서는 일부러 나한테 달려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근데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요. 사람과 차의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경찰은 저보고 정말 잘 피했대요. 그냥 바로 붙였으면 진짜 안 피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붕 떴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주 잘 피하셨습니다. 근데 저보고요. 전방주시 위반인가? 안전운전 불이행인가? 그래서 4만 원 스티커 발부받았대요. 잘 피했는데 왜 스티커는 왜 제가 발부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좀 빨랐어요. 속도가 빨라서 그래 알았어. 받긴 받았는데요. 아니 제가 50을 지켜서 좀 못 피하잖아요. 저는 피했는데 어쩌라고요? 변호사님 억울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건 미사일을 어떻게 피해? 전 못 피해.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불박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94%입니다.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6%입니다.
제한속도 50을 지켰어도 못 피하죠. 그래서 100대 0으로 생각하시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요, 100대 0이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뭘까요? 자, 앞에 차들이 뭐하고 있죠? 녹색 신호인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브레이크 잡지? 풀었다가 다시 또 브레이크 잡혀요. 아니, 차 두 대가 늦은 밤 11시가 다 됐어요. 녹색 신호인데 브레이크 잡는다?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닌데? 뭐 있나? 이럴 땐 같이 나도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속도를 줄여서 앞에 가던 차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먼저 안 갔으면은 앞에 차 브레이크 잡다는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지 않았으면 이때 저 사람이 뛰어가고 나는 브레이크 잡았고 그 차보다 먼저만 안 갔으면 사고 안 났죠. 근데 나는 그냥 신호만 보고 먼저 가려다 뒤늦게 발견을 들다가 그래서 100대 0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뻔히 보이는 빨간불의 무단횡단, 그때 무단횡단자 60, 자동차 40 정도 봅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리고 술 먹고 뛰어요. 그래서 무단횡단자 잘못 한 70%에서 한 80%까지 볼 수 있어요. 이번 사고는요, 여러분들 신호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밤에 술 마시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차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차가 가면서요. 브레이크 잡잖아요. 왜 브레이크 잡을까요? 왜? 왜 브레이크 잡을까요? 왜? 만약에 사망했으면 처벌받습니다. 나한테 일부라도 잘못 있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100대 0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요.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 80, 나 20이래요. 그래. 그럼 나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해 주는 건 좋다. 그런데 스치면서 다쳐갖고 어디 부러진 데가 없대요. 그러면서 변호사님 이 얘기 꼭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며칠 전에 사고 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염자 2주래요. 전좀 기적이에요. 안 틀었으면 진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잘 피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보험사로부터요. 이미 다 끝났을 줄 알았는데 보험 할증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우리 보험사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무단횡단자가 치료받고 있대. 6개월 동안에. 아니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닌데 이번 기회에 평소에 자기가 어디 안 좋았던데 그거 다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변호사에게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1년도 안 된 새 차가 부서지고 영업도 못하고 보험이 할증된다 해서 마음이 참 불편했었는데요. 네. 무단횡단자는 6개월째 치료받고 있답니다. 물론 염자 진단으로도 6개월 또는 1년까지 치료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몇 년이나 더 치료받으려 하는 것인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손님 태우고 제 신호에 직진 중이었는데 갑자기 돌발상으로 오른쪽으로 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치료받고 그냥 끝났을 일을 끝까지 뽕을 뽑으려는 비양심적인 무단횡단자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분 또 할증까지 된대요. 등급 할증은 없어도 특별 할증 10%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내 과실이 50% 미만이면은 할증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할증은 안 되는데 사고 건수 할증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여의 애청자 이윤정입니다. 지금도 변호사님 라이브 보면서 글 쓰고 있네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던 중에 중학생들이 무섭게 자전거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아들도 한심했는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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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중학교 형아들이 교통법규도 모르냐 하면서 아들과 함께 라이브를 시청하다 보니 아들 잔소리도 점점 심해지고요. 아들도 한별 선생님 많이 사랑하니까 자기 이름 한번 불러달래요. 네, 자기 이름도 불러달래요. 네, 바쁘시지 않으시면 부여초등학교 3학년 전지훈, 부여초등학교, 충남 부여초등학교 3학년 전지훈 어린이. 예. 자, 이제 한문철 TV를 많이 봐서요. 아들, 우리 초등학교 3학년도 저거 잘못이야. 저거 잘못. 가끔 아들 녀석이 채팅창에 글도 쓰고요. 이모티콘도 쓰더라고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예,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글이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돼 써서 엉망이네요. 주말도 없이 매일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라마보다 개그 프로보다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고 잘생긴 변호사님을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입니다. 예. 그러시면서 저한테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좌회전할 겁니다. 아드님 옆에 타고 있습니다. 네. 아드님, 초등학교 3학년 아드님 옆에 타고 있고요. 좌회전 들어갑니다. 좌회전 들어가는데, 오디오가 옳지. 네. 아이고. 아이고. 봤어? 다시. 여기서요. 자,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면서 자전거들이 어유 봤어? 뭘까요? 여러분들 자전거 뭐 잘못했을까요? 자전거가 잘못한 거 찾아보세요. 자전거 여기서 제 목소리 들리네요? 평소에 운전하실 때는 음성으로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댁에서는 영상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요. 자전거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죠. 두 대는 역주행하다가 중앙선 넘어왔습니다. 예. 뭐 차가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급하게 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뭔가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칠 뻔했어요. 앞을 안 보고 운전해요. 그래서 저러다가 앞을 안 보고 오다가 저 앞에 만약에 애들이라도 뛰어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요 위험하잖아요. 요 위험했고 그 다음에 얘 팔짱 끼고 아니 손을 놓고 운전하더라도요 팔짱 끼면 안 돼요. 손을 놓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예전에 어릴 때 저도 손 안 잡고 자전거 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은 운동장에서죠. 저런 데서 만약에 핸들 픽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전지훈 군이 어유 한순간입니다. 자전거에 탁 들어지면요 진짜 갑니다. 예, 자전거가 앞에 자전거 두 대는 역주행하면서 그러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그리고 뒤에 오는 자전거는 팔짱 끼고 네. 변호사님 어젯밤 11시 15분에요. 술 한잔 하셨대요. 애들이 핸들도 안 잡고 그렇게 자전거 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앞에 두 대는 중앙선 넘어왔고요. 네, 운전할 때는 소리로만 듣습니다. 제 공간에서는 라이브 늘 보고 있고요. 어제에게요. 변호사님 소주 한잔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전 한잔 했네요. 네, 아빠랑 같이 하셨겠죠? 기분이 좋네요. 제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전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딱 3명이 있어요. 방탄소년단, 팽수, 한문철. 저 연예인 아니에요. 그 중에 탑 오브 탑은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아프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이브에서 댓글이나 아무 표현을 안 해도 변호사님 존경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늘 변호사님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네, 쉬시는 시간에 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변호사님. 피디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고, 술 한잔 했더니 말이 길어졌네요. 내일 이쁜 모습으로 변호사님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예. 전지훈 부여초등학교 다시. 예. 부여초등학교 3학년 전지훈 군. 그리고 엄마 이윤정님. 고맙습니다. 펭수, BTS, 그리고 한문철. 그 중에 탑 오브 탑이 한문철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그냥 마구 탈 수 있죠. 13세 이상이면. 13세 미만이 어린이는 못 타는데요. 13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 없으면 자전거로 차도에 제일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되죠. 그냥 여기저기 지금 전동 킥보드가 때만 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4달 지나면은 면허 있는 사람만 타게 한다는 거죠.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4달 후부터는 또다시 조금 정비가 되더라도 앞으로 4달 동안 전동 킥보드 사고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도대체 이게 뭐냐? 정체가 뭐냐?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내 아이디가 뭔지 몰라요.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야? 자전거야? 경찰청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음주 무면허는 없죠. 예, 면허 없어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동 킥보드 타다가 걸리면 이자는요 그냥 3만 원이에요. 자전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또 경찰청에서 대신 사고 나고 그냥 가면은 그것은 뺑소니 처벌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도대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엄밀하게 법을 갖다가 다 뒤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전동 킥보드 25km 미만으로 달릴 때요. 그리고 총 중량 30kg 미만일 때 그러면 일단은 자전거입니다. 일단 자전거인데 음주, 무면허 이쪽은 자전거예요. 근데 또 뺑소니는 해당된다는 또 경찰청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가 중구난방이에요. 오늘은 그거 정리하지 않고요. 오늘은 그런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조그매요. 만약에 넘어지면 사람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조그매니까 밑에 뭐 조그만 돌뿌리 같은 거 톡 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는 멀리를 못 봅니다. 바퀴가 크면 멀리 볼 수 있어요. 근데 바퀴가 작으니까 오토바이 빼고요. 자전거는 그래도 바퀴가 크니까요. 뭐에 걸리더라도 금방 안 넘어져요. 전동 킥보드 펑 넘어집니다. 조금 돌뿌리가 있는 분은 어떻게 봐요? 여기 봐요, 여기. 그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저희 버스 블랙박스 카메라에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사고가 찍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작은 장면에도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이 야간에 바로 요 앞에 쳐다보면 돌멩이, 돌뿌리 있나? 그러라고 멀리를 못 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붙인 사고인데요. 평소에 전동 킥보드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보험에 가입하세요. 전동 킥보드 보험이 있습니다. 예, 보험사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동 킥보드 보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이거 뭐 오토바이도 슉슉 아무 데나 툭툭툭 나오니까 신호 위반도 있고 차선 위반도 있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까지 나오니까 진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버스는 크잖아요.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달라요. 승용차는 그래도 주변을 조금만 돌리면 보이는데 버스는 크기 때문에 승객들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신답니다.
만약에 작은 돌부리에 전동킥보드 넘어져서 버스에 치기라도 하면 옆에 가다가 푹 넘어져갖고 지나간 버스 밑에 뒷바퀴 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도로에 진입하거나 또는 신호위반, 역주행 제발 하지 말라고. 전동킥보드 이제 자전거 도로로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로 가더라도 제일 바깥으로 가야 돼요. 차도 제일 바깥으로요. 그냥 아무 데 쑥쑥 들어오지 마세요. 예. 자전거의 충돌 영상. 처음에는 킥보드가 도로에 나오는 것과 신호위반. 도로에 쑥 들어오나 보죠? 그리고 신호위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우측 카메라 영상은 자전거의 사고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저 전동킥보드 나오네요. 우와! 슝! 저렇게. 아니, 제일 바깥으로 가야지. 얘들아. 여기 두 대. 예. 아까 슝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쭉 갑니다. 이제는 왔다가 자전거 도로로 올라가네요. 예, 자전거 도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속도가요. 자동차들하고 비슷해요. 예. 전동킥보드 상당히 빨라 보이죠? 네, 버스 속도랑 거의 버스보다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가다가 예, 앞을 멀리 보지 못하죠? 네, 속도에 따라서 멀리 봐야 되는데요. 저렇게 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쭉 오는데 여기에서 멀리 봐야 되는데 바로 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쭉 가다가 자전거랑 저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멀리 못 보니까 바로 밑을 보죠. 자전거 오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못 보고 멀리 봤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고.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아서 돌불에 걸리면 넘어지니까 여길 보고 갑니다. 밑을 보면은 속도를 천천히 가야 돼요. 속도가 빠르면 멀리 봐야 돼요. 진짜 전동 킥보드 조심해서 타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자전거 도로가 방향이 한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자, 자전거 도로가 방향이 쭉 가면서 이렇게요. 사고 나고요. 여기요. 방향되어 있죠? 이 자전거 도로 방향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 반대쪽에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X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일방통행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일방통행이 되려면 그러면 맞은편에서 진입금지 표시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전거에 거꾸로 왔느냐 역주행 일단 역주행으로 보여요. 역주행으로 보이지만은 진입금지가 없으면은 역주행으로 판단하기가 만만치는 않고요. 왜냐하면 보행자들이 양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전거 도로가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만 가도록 돼 있으면은 반대편에 진입금지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전동 킥보드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진짜 좋은 영상이에요. 만약에 전동 킥보드가 여기를 안 가고 여기로 오다가 뭐 조그만 뭐 돌뿌리 같은 거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진 데도 있잖아요. 잠깐 하면서 여기 툭 내려 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동 킥보드 그리고 밤엔 타지 마세요. 요 라이트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보여요. 몇 메타 보이겠어요? 10m? 라이트가 좀 이만해야 멀리 보이죠? 이만하게 좀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밤에는 타지 마십시다. 진짜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오는 요새 배달 대행 오토바이들 음식 식기 전에 빨리 10분 내에 20분 내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배달 대행 오토바이 그리고 밤에 청소년들 오토바이 지킬 건 지킵시다.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